주식시장에서 수급은 흔히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수급의 본질은 매수, 매도의 주체를 구분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수급은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금이 어떤 의도로, 어떤 속도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단순히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으로만 바라보면 수급은 항상 결과, 설명형 지표로만 보이게 되지만 구조로 바라보면 가격이 왜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생각해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언제나 거래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사야 하고 누군가는 팔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체결된 가격들이 쌓여 차트가 형성됩니다. 수급은 거래 주체들의 거래 집합을 숫자로 정리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입니다. 같은 순매수라도 어떤 구간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상승 초입에서의 매수와 상승 후반부에서의 매수는 동일한 매수라는 단어로 묶이지만 시장에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을 구조적으로 보면 수급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그 위치에 머물거나 혹은 다음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인지, 내려가도 되는 환경인지, 아니면 방향 없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가 바로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현재 가격이 놓여있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은 단독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같은 수급 변화라도 지수 환경, 종목 위치, 이전 흐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지수가 강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매수와 지수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매수는 그 지속성과 파급력이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상승한 구간에서의 대규모 매수와 장기간 조정 이후 나타나는 매수 역시 시장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수급은 언제나 가격과 함께 그리고 그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급은 의도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급은 결과만 남기고 그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전략일 수도 있고 해지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단순한 리밸런싱일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역시 전망 변화가 아니라 자금 운용상의 일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을 보는 목적은 누가 맞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 시장에 어떤 성격의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있습니다. 수급은 매매 신호가 아니라 자본 흐름을 해석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급이 좋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나쁘다고 해서 즉시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급은 가격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얼마나 무리한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본다는 것은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결국 수급이란 가격 위에 덧붙여진 보조 지표가 아니라 가격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를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을 숫자로만 보면 항상 늦게 느껴지지만 구조로 보기 시작하면 가격이 왜 그 지점에서 멈추거나 움직였는지를 설명해주고 수급 주체가 다음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려는 수급 역시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이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은 보통 틀리는 주체 혹은 항상 늦는 자금처럼 단순화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개인 수급은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라기보다 가격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반응하는 자금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출처가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각자 다른 뉴스, 다른 관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 수급은 방향성이 뚜렷하기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몰리거나 반대로 빠르게 이탈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수급의 변화는 계획된 전략보다는 심리의 변화가 집단적으로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수급은 상승과 하락의 시작점보다는 이미 형성된 흐름이 얼마나 대중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움직인 뒤 개인 매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은 해당 흐름이 더 많은 참여자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승이 더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동시에 기대가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수급은 방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방향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 수급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자금은 상대적으로 손절과 추격이 빠르고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특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쏠리며 단기적인 급등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개인 수급 증가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동하기보다는 가격이 흔들리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수급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 위치입니다. 개인이 많이 샀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크지 않지만 그 매수가 주가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는 해석의 핵심이 됩니다. 장기간 조정 이후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개인 매수와 단기간 급등 이후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개인 매수는 같은 숫자라도 시장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는 시장 참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후자는 기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개인 수급은 단독으로 판단 기준이 되기보다는 다른 주체의 수급과 함께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개인 수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흐름의 확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다른 주체의 수급이 약해지는 국면에서 개인 수급만 급증하는 모습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개인 수급은 항상 상대적인 위치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결국 개인 수급은 시장의 정답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시장 심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개인 수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참여자가 같은 방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줄어든다는 것은 관심과 기대가 식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가격과 함께 읽기 시작하면 개인 수급은 매매의 근거가 아니라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외국인 수급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가장 단순하게 해석되는 수급이기도 합니다. 흔히 외국인은 똑똑한 자금, 방향을 만드는 자금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외국인 수급의 본질은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자본의 성격과 운용 구조에서 비롯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의 많은 조직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목별 외국인 수급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종목보다 시장과 자산군 단위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특정 기업 하나의 이슈보다는 해당 시장 전체가 글로벌 자금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환율, 금리, 글로벌 지수 흐름, 국가 리스크 같은 요소들이 외국인 수급의 기본 전제가 되고, 개별 종목 선택은 그 이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종종 종목보다 지수에서 먼저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온 자금은 단기간에 모두 빠져나가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이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비중 변경,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하루 이틀의 숫자보다 며칠 혹은 몇 주 단위의 흐름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서 맡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향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는 구간에서는 시장 전체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고, 순매도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 수급이 단순히 거래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시장에 자금이 머물러 있는가라는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이 신호를 참고해 포지션의 강약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항상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지수나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좋더라도 중소형 종목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특정 업종이나 대형주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될 경우 시장 전체의 분위기보다 해당 섹터만 강하게 움직이는 장면도 만들어집니다. 이때 외국인 수급은 시장을 올린다보다는 자금이 머무를 영역을 선택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해석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환율입니다. 외국인에게 주식 투자는 항상 환율과 함께 계산됩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환율 흐름에 따라 실질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종종 환율의 방향성과 함께 나타나며, 환율이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개인 수급과 대비될수록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는 동안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구간은 시장의 주도권이 점차 장기 자금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개인 매수가 급증하는 구간은 기대가 개인 쪽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교차 지점에서 시장의 성격은 자주 바뀝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인 매매 신호라기보다 시장의 체급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장은 자금의 깊이가 생기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변동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흐름을 가격과 함께 읽어나가면 외국인 수급은 특정 종목을 고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자금의 성격 위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과 함께 시장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해가 많은 수급이기도 합니다. 기관은 하나의 의사결정 주체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여러 자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금융투자 등으로 나뉘는 기관 수급은 같은 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운용 방식과 행동 논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관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기관은 개인처럼 즉흥적인 판단으로 매매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운용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벤치마크 지수 대비 비중, 분기 반기 실적 평가, 위험 관리 기준 등이 매매의 출발점이 되며 이 때문에 기관 수급은 가격보다도 일정한 시점과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수급이 시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구간은 조정과 횡보 국면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기관 수급이 많이 유입될 때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거나 오히려 정체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방향성을 잃을 때 기관 매수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서서히 유입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기관 자금이 추격보다는 비중 조절과 평균 단가 관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기관 수급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가격의 기준선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기관이 꾸준히 비중을 쌓는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적정 가격대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 가격대는 이후 조정이 나올 때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거나 재차 거래가 몰리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축적된 구간은 이후 시장 흐름에서 자주 다시 언급되는 영역이 됩니다. 다만 기관 수급이 항상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매도 역시 구조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기말, 연말, 평가 기준 변경 시점에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비중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빠르게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기관 매도는 악재라기보다 포지션 조정의 결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과 함께 볼 때 의미가 더 또렷해집니다. 외국인이 방향을 만들고 기관이 그 방향 위에서 가격의 안정성을 조율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수급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기관 수급은 단기 시세를 만드는 주체라기보다 시장 가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특성을 가격과 함께 읽어나가면 기관 수급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급의 구조를 하나로 묶어보면 수급은 주가를 맞추기 위한 신호라기보다 시장 안에서 누가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리해주는 정보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라는 구분은 예측의 재료가 아니라 현재 가격이 어떤 성격의 자금 위에 놓여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며,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급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는 잡음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수급을 본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방향을 즉시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의 가격이 단기적인 움직임인지 구조적인 흐름인지, 그리고 어떤 주체가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수급을 가격 구조 안에 놓았을 때 어떤 해석 순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수급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매매 요소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